자, 지금 뭐 공지했듯이 우리 그 현대소설 5강, 주제통합 2강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지금 여기 온 친구들 중에 지금 2강 신청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소개 좀 할게. 요번에는 요거 모의고사 4세트, 간슬개 4권 이렇게 지금 한 봉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 좀 드리면 원래 쌤이 이번 주에 아침에 불러서 치게 하려고 했는데 뭐 시험 끝났고 연휴도 뭐 연휴인지라 여러분 좀 휴식도 좀 취하셔야 되니까 요번 지금 자 시즌3 01 시험지는 여러분 월, 화, 도 대체 공휴일 뭐 이제 어린이날에서 빨간 날입니다. 쉬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자 월, 화 중에 모의고사 치고 쌤한테 5회말 찍어서 채점까지 한 거 쌤한테 인증 좀 해주십시오. 내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간슬비가 문제편하고 해설편이 책이 뭐 두 번째는 따로 나눠서 뭐 나왔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데이야. 하루에 독서 2개, 문학 2개 항상.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뜯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편 그리고 해설제 상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 보고 틀린 거 확인해 주시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174페이지에 현대소설 5강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쌤이 지금 중간고사 범위를 한번 보니까 뭐 이미 뭐 5강 여기는 판문점 한 학교도 있고요. 아닌 학교도 있는데 일단은 중복되더라도 쌤하고 내신처럼 내지는 모의고사처럼 한번 해볼 거니까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남은 시험 범위들을 보니까 산문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서 현대소설 쌤이 6월 초까지는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소설도 거의 뭐 끝을 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면 쌤한테 또 저 그 블로그 들어가서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174페이지 판문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판문점이라는 작품 일단 기본적으로 판문점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겠지, 그치? 판문점일 때 일단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판문점 있죠, 그치? 그래서 남북에 그치 이 헌병들 내지는 그 경비병들이 서가지고 막 서로 말도 안 하지 그냥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가 남북 고위급 회담하면 항상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합니다. 어쨌든 제목이 또 판문점이고 보기 3번 문제를 고려했을 때 1961년에 발표됐더라고요. 자, 1961년에 발표됐으니까 우리가 4.19 혁명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커질 때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책 뭔가 좀 이제 경직되고 그치 뭔가 대립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완화되고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던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판문점은 이런 논의란 완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남북한 대표가 회의를 하는 장소인데 실제로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그 회담 있잖아, 그치? 자, 표면적으로는 뭐 위에서 우리 그 목에서 봤듯이, 그치? 뭐 통일이라든지 남북관계 완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이면적인 어떤 회담의 어떤 상황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뭐였다고 여전히 강경하게 서로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60년대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하죠. 사실은 남북은 뭐 연락소만 만들어놓고 파괴하고 지랄병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대립을 우리 지문에서는 자 남한 측에 자 우리 그 기자인 진수라는 인물하고 북한의 자 여기자 자 이름은 모르겠지만 여자 기자가 이제 이 회담의 어떤 이제 내용을 이제 이 보도하기 위해서 언론인으로서 이 회담장에 이제 오게 돼. 자 회담하는 건 당연히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하는 거고 이런 기자들이 각각 이제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는데 진수와 여기사가 각각 이제 남과 북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두 인물이 지금 이제 자 일단 기본적으로 회담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 시작해서 되게 지금 뭐하게 되는 대립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 진수는요 이 회담의 어떤 이제 결과라든지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어때? 회의적이야.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어떤 인식. 그런데 여기자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 언론인으로 만났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회담도 잘 이루어질 거다라는 약간 낙천적인 센스를 보인다면 여기서부터 일단은 뭐 스탠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수와 여기자의 일단 대화 장면으로 계속해서 제시가 되는데 이 대화 속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대립 지점이 나온다고. 두 번째로 이제 자 자유 그리고 신념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란
체제라고 읽읍시다. 그래서 진수는 나만의 기자이기 때문에 체제와 자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체제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빨갱이는 뭐라고? 이 새끼는 체제. 그래, 체제가 있고 사람 있지. 응? 어떻게 사람 있고 체제 있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되게 빨갛게 물들었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개인과 사회, 즉 국가로 놓고 읽으면은 당연히 전체주의적인 것이 사상.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자는 당연히 사회를 더 우선시할 것이고, 자유를 신봉하는, 자유를 그치 주장하는 진수는 개인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냐면, 우리가 자 지문을 읽을 때 결국 어쨌든 두 인물 간의 대화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라 주체들의 어떤 스탠스, 이거 좀 확인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혹시나 참고로 혹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 읽어본 친구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1950, 60년 또는 70년대까지는 사실은 남한도 북한도 그렇게 온전한 뭐 사회였다, 국가였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북한이 이제 일당 독재 체제로 그치 계속해서 뭐 이제 전체주의적인 독재. 그다음에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야. 뭐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되는 독재를 이제 거쳐왔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이 광장이라는 작품에서는 남한은 개인의 자유는 있는데 뭐가 없어. 사회적인 자유가 없는 사회고, 그다음에 북한은 반대로 개인적 삶은 없고 사회적인 삶만 존재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 이 작품이 최인훈 작가.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얘네들 대화담 장면 이후에 회담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수의 생각대로 회담장의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다는 거지. 되게 그저 서로 얘기만 하고 진정한 소통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장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지금 뭐가 한 차례 쏟아붓냐면은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부어요. 그래서 이 소나기가 순간적으로 긴장을 좀 보여주는, 이완해주면서 남북의 어떤 제 민족의 동질성을 또 확인해주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이겠지, 그치? 요런 모습 보여주는데, 요거는 쌤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번 더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인물이 그치 소나기를 그치 보고 이렇게 똑같은 표정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남북 간 화합의 어떤 동질성이 있다,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수록 부분의 내용이고, 자, 어쨌든 간에 밑에 한번 볼까? 자, 밑에 세 번째 쪽. 어쨌든 이런 제 논쟁들이 남북이 분단된 사이에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고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야. 얘네들의 논쟁들. 자, 그러면 결국 이 대화를 보여준 건 남북이랑 결국 좁혀질 수가 없는 그런 괴리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이런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고를 내세운 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회의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해야 된다?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이지만 끊임없는 교류와 소통을 시도해서 궁극적으로는 달성해야 된다. 요거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작가의 목적은. 그리고 지금 판문점의 작가, 지금 이호철 작가 나오는데, 이호철 작가 하면은 남북 문제를 다루는 대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능 특강에는 제가 되게 많이 실렸었는데, 모르겠어. 내가 그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평권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호철 하면은 남북 분단에 대한 이야기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171페이지.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부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1960년대 초 판문점에서는 남북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 회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이 현장을 취재하던 진수, 우리 진수 남한 측, 자, 그래서 북한 여기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라는 자, 오케이, 자, 가볼게. 참, 저 남북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자, 북측 여기자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진수가, 네, 교류요? 글쎄, 결국 그렇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한 게, 그러나 이런 걸 다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토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지요. 문장 결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래, 너가 이 기자 신분으로 나와 지금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고는 있어. 하지만 개인적인 교류가 국가적인 교류로
이어진다라는 건 너무 뭐 낙천적이다. 너무 소박하다. 그지? 라는, 자, 이거는 되게 회의적이면서 비관적인 센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니랑 나랑 친하다고 남북이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 쌤도 고등학교 때 어디 갔어? 수학여행 금강산 갔다고. 금강산 관리인 북한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막 원줄 얘기하고 막 얘기했다고. 그럼 내 그 아저씨랑 친해졌다고 우리 남북이 친해지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 그지? 어쨌든 개인적 교류가 국가적 교류로 이어진다는 건 너무 단순하고, 그치? 이러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제 상황, 우리의 처지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왜? 객관적 조건 요구 물결치고 별결쳐주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북의 어떤 화합, 남북의 교류 우리끼리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남북 문제는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렸다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밑에 봐. 자, 결국 이제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 이게 바로 외부의, 그치? 조건 내지는 외부의 환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치? 다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 이 남북 문제가, 그치? 잘 쉽게 풀릴 거라는 건, 소통이 잘 될 거라는 건, 이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바로 진수의 좀 이제 생각. 그래서 진수 되게 냉철하고 현실적이고 회의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랬더니, 자, 우리 누구? 자, 여기자가, 자, 사실주의, 그것 말이지요? 했더니, 자, 진수간에, 결국은 뭐 그런 거죠. 그런 것과 관련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즉 민족의 양식이라는 게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치? 조건. 같은 핏줄, 뭐 당군 할배로부터 이어져온 거지. 단일 민족. 이지라라는 것도 현실적 조건 앞에서는 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치? 그래서 언제적 단일 민족이냐.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조건, 즉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는 그치? 좀 의미가 달라져. 그래서 지금 현실은 그래. 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게 되지 않았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자, 그러자 그녀가 달래듯이 말을 하는데, 자,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더 복잡하지가 않다고요. 자,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패배의식과 우유보다는 못 써요. 이거는 약간 진술을 비판하는 거야. 되게 회의적이고 이제 비관적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안 될 거라고. 애초부터. 자, 진술 비판하는 거야. 회의적인 진술을. 그러면서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을까?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든다. 이 말인즉슨 우리를 둘러싼 뭐야? 외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아라. 신경 안 쓰면 된다 이거야. 북한 여기자 입장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니는 너무 외적인 것에 대해서 남의 시선 의식하고 남의 태도 의식하고 그치? 남의 입장 의식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들의 문제니까 우리들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우리들끼리 소통하면 되잖아. 이 새끼 약간 아메바 같은 새끼인데 그죠? 어쨌든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이 식으로. 자, 그랬더니 진수하는 말이 그러나 경우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럼 본질론이 통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타산이란 이해타산적인 현실적인 문제겠지. 그치? 즉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런 본질론은 결국은 뭐 민족론 이런 거 아니겠어? 단일 민족, 그치? 자, 동일 단일 민족 그런 건 안 통한다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져버렸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 북한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경우고 이편은 자기 편이니까 남쪽. 우리 남한의 경우는 또 이런 경우거든. 남한의 경우 또 내력 있잖아요. 철저히 우리 남한은 뭐야? 현실주의적인, 그치? 자, 그래서 사실상 막 하는 말로 결국 자, 이런 관점. 먹는 압력입니다. 이게 1960년대 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오히려 잘 살았어요. 이제 군수공장들이 이제 일제가 중국 침략하려고 군수공장들 북한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들 돌리면서 그치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고. 그래서 진수는 약간 뭐 이제 자기가 우리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좀 못 산다라는 약간 자격증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먹느냐 먹히느냐 즉 남한이 북한을 지배하느냐 북한이 남한을 지배하느냐 뭐 이런 어떤 대결의식의 어떤 입각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란 뭐가 없다. 무조건 어딘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뭐 흡수하는 또는 흡수되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그치? 남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되겠군요. 다 그냥 방법론에 불과해요. 라고 회의죠. 그래서 그녀는 두 눈을 깜짝깜짝 했더니, 자, 요 근데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정치의 표준이라는 게 아마도 맥락상 기준이라고 하는데, 쌤 봤을 땐 체제를 가리키는 것 같아. 자, 어느 특정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가 우선 그런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판단들은 고집들은 다 제거된다. 뭐가?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기회와 자유가. 쌤 금방 여기자는 자유보다는 체제 신념을 중시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적 자유가 아니고 뭐를 선택할 자유? 체제를 신념을 선택할 자유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 잘 생각해봐. 다 봐봐. 아까 쌤 뭐라고 했냐면 60년대 말로 경제적 상황이 남북이 언밸런스했다고. 어느 쪽이 더 좋았다고? 북한이 훨씬 좋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60년대 다 전부 다 농사 짓는 농민이라고 하죠. 남한 사람들. 자, 너희들 보고 1번과 2번을 찍으래. 1번은 우리 다 같이 농사 지어서 다 같이 나눠가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 만듭시다. 1번이야. 자, 2번은 네가 일하는 만큼 벌어. 근데 네가 일 못하면 못 벌어가. 못 가져가. 어느 사회 살래? 1, 2번 중에 무지한 농민들, 무지한 백성들 뭐 선택하겠어? 1번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상황이니까 북한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남한 민중들은 그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할 거라는 생각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요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런 선택을 했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렇지? 빨갱이 물로 다 들어가지고 다 못 먹고 못 살고 굶어 죽고 지랄하겠지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선택할 기회와 자유란 체제 선택이야, 체제 선택.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치? 어떤 우월성을 좀 전제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자신의 체제가. 북한 체제.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선보였다면 북한 자신의 체제가 우월하다. 당연히 자기 체제를 고를 거니까. 라는 그지 자신감이 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지? 자, 왜냐면 위에서 대결의식적인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이야. 자, 그랬더니, 진수가 또 지지 않아요. 그렇죠. 선택할 자유를 줘야죠. 아무렴요. 근데 여기서 진수는 약간 비아냥된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자유 줍니까? 당신들 세계에서 북한에서 자유라는 건 뭐 어떤 양상을 가리키는 겁니까? 자유조차 사실은 뭐 되는 거? 강제되는 건 아닙니까? 하고. 그치? 사실상 자유라고 얘기하지만은 뭐해? 야, 준서야, 니 1번이야, 2번이야. 그 준서는 좀 깨어있단 말이야. 이 새끼는 경제학도니까. 당연히 2번이죠? 이 새끼 따라와. 존나 패는다. 한 10분 존나 패. 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요. 오케이, 1번. 여기로 가! 이지랄한다. 결국 강제적 자유 아니냐. 그지? 자, 설령 그것이 또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서의 옳은 강제다. 이건 여기 이제 김일성이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독재자. 너희가 그 추앙하는 그 독재자의 어떤 그 양식 기준으로서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지. 억압된 자유. 그치? 강압된 자유. 정해진 자유 아니냐. 답정너잖아, 답정너 사실. 맞아? 그러니까 북한이나 저기 중국 봐봐. 걔네들 항상 뭐 간부회의 같은 거 하면은 비밀 투표가 어딨냐? 다 고소해. 그지? 그래서 100명에서 100명 다 손든다고. 자, 시진핑의 연임을 찬성하는 사람 다 손든다고. 반대하는 사람 손들면 바로 총살이야. 김정은이 반대고 바로 총살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진수의 모습. 자, 솔직히 말해요. 일단 어쨌든 조금 좀 신랄한 데를 찌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를 좀 긁으니까 약간 진수가 좀 먼저 긁힌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까지 발끈하는 거야. 약간 그지? 자기들 세계에서는 신이라 불리는 김일성을 건드려 버렸거든. 그지? 그러니까 신념이 문제죠. 자유는 허풍성과 같은 허황된 것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저그들이 말하는 그 체제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자유의 진가는 진정한 도덕의식과 결부가 돼서 비로소 발휘되는 거죠.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정의를 펼칠래 결국 정의 같은 층위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
체제입니다. 체제. 체제가 있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한다고요. 너희들처럼. 나만 너희들처럼 이런 얘기야. 그치? 그렇지? 결국 너희가 말하는 자유란 빚 좋은 개사유고 나만 체제를 비판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사상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전체가 나아갈 바 방향이에요. 모랄이 사상이거든. 우리 전체가 나아갈 바 방향, 이게 바로 무슨 주의적 사상인데? 전체주의적 사상이잖아. 맞지? 그냥 딱 신념 체제 안에서, 그지? 우린 이렇게 할 거야! 하면은 사람 다 따라야 돼. 만약에 그걸 안 따른다, 뭐 되는 거야? 축출당한다고. 숙청당한다고. 맞아? 전체주의적 사고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개인은 거기에 한테 엉겨있다. 즉, 뭐야? 그래. 국가, 사회가 우선이고, 개인은 뒷전이지. 개인은 나중에 있는 거라고. 맞지? 체제가 우선, 체제.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해. 그치? 그래서 결국 신념이 문제죠. 체제가 문제죠. 당신의 생각은 나한테 그것이에요. 타락되고 싶다는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만 체제를 비판하는데 뭘 지금 얘기하냐면 너무 무조건적인 자유만을 지금 부르짖고 있다 이거지. 진수, 너는. 그치? 그래서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다 이거야. 그냥 자유. 그냥 자유가 좋다 이런 얘기하면 답이 나와? 안 나오잖아. 나만 이 괴뢰문 새끼야. 그치? 있는 것은 그저 임시 그날의 자기 부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투적거리고 주장하고 싶은 자기. 반동놈 새끼야. 그랬더니 이제 진수 안 참. 그런 자기를 팽개치면 뭐가 남아요? 개인을 팽개치고 뭐가 남냐 이거. 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란 최고급이라. 이게 진정한 자유. 그치? 아무에게 뭐하지 않는, 저촉받지 않는. 그치? 강제와 억압이 없는 자유가 진짜 자유야. 그치? 그래서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그것을 크나큰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는 바로 어느 사회다? 만사회 얘기하는 거겠지. 북한 사회는 이런 지금 진정한 자유 또는 다양한 자유, 개성들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인다고. 야, 너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아까 내가 광장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너희는 사회적인 삶이 있지만 진정 개인의 자유는 없잖아. 거기서 그냥 거수비 노릇하고 그냥 항상 그치 일당 독재 체제 전체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잖아. 등신아, 빨갱이 새끼야. 부패에 융통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 전절 균형이 잡혀 있는. 참, 그럼 어느 것이 허풍 거짓말이겠느냐? 신념 덩어리, 북한 너가 허풍 덩어리냐? 우리가 허풍 덩어리냐? 나만이. 그랬더니 야 이 반동놈 새끼야. 천만에 자기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를 다시 한번 너 뭐해? 그러니까 신념이, 그러니까 자유 이전에 정의 체제가 있고, 그지? 체제 속에서 자기가 생긴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하네, 결국. 이해되나? 그래서 결국 그렇지 않고서는 흐느흐느하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건물. 즉 무조건적인 자유만 추구하게 되면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지? 체제가 없는 개인에게 자유를 주면은 결국 목적이 없고 그죠? 흐느적거리는, 그지? 방향성 없는 자기밖에 없다 이거야. 이해되나? 그리고 당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 빠졌어요. 왜? 너무 무조건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반복적인 그지? 표현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쉰 냄새가 나요. 이제 또 원색적인 비난하네, 그지? 빨갱이 곰팡이 냄새 나요. 엄마,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어쨌든, 나만 체제를 좋은하게 갑니다. 야이! 반동놈 새끼. 그랬더니, 자, 우리 또, 진수 지지하나요? 진정한 자강두천이네, 그지? 그래서, 있지요, 있고 말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결국 이 사람이란 개성적인 존재고 다양성을 지닌 존재야. 맞아. 우리 있는 여기 앉아있는 저마다 참 생김새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 다르고 부모 자식 부모, 형제, 친척 다 다르고요. 맞아. 경제적 상황 다 다르고요. 그렇잖아.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개성적인 존재인데 너희들, 당신들 북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사람도 어떤 뭐에 따라서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준서랑 형민이가 A 농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그 이제 인민이야. 자, 근데 너희는 5포대를 수확했어 올해. 자, 그리고 승준이랑 아윤이는 B 농장에서 이제 일하는 인민 10포대 수확을 했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는 아웃이야. 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너가 왜 5포대밖에 못 생산했냐 이거야. 맞아? 그 너희는 이제 생산성 효율을 위해서 뭐야? 정신개조가 필요하다. 끌고 간대. 존나. 다음에는 10포대 만들어. 존나. 그렇게. 맞지? 그럼 배급량을 줄인다. 자같이 잘 먹고 잘 살려놓고 안 준다고 너거든. 실질적으로. 사람은 결국 이제 효율적인 측면. 그지? 개성이나 다양성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뭐야 이 사회 이바지는 하나의 그냥 뭐 부분 정도로만 인식한다는 거지.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나? 그래서 당신들 사이에서 그 신념의 질이라는 게 되게 짐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야? 독재자를 위한 것 아니냐? 한면, 일면적인 것 아니냐? 라고 신랄하게 또 북한 체제를 까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자 우리 또 빨갱이 참지야. 아니야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했다 뿐이죠. 원인은 그것뿐이야요. 라고 우리가 좀 갈라져서 그런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우리 진수가 이런 질문. 진수의 이 질문의 의도가 좀 중요하다. 자, 참. 도스토옙스키나 자, 셰익스피어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서구 문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던지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 그랬더니 빨갱이가 이렇게 얘기해.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을 약간 희화해서 좀 피로일상으로 비장한 몸처럼 어쨌든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 사변 철학이라는 경험에 앞서는 그런 사고 인식을 가리키는 거거든.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어쨌든 사회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셰익스피어는 시민사회가 쌓기 시작하는 사회 어떤 여러 부분들을 두피 있게 부각시켰어요. 자, 쌤이 지금 밑줄 친 노란색 두 개. 서구 나도 뭐 이 양반들 작품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작품들에 등장하는 개개인의 주인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개개별의 주인공이었던 삶에 대해서 평가하지는 않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저 그냥 그 작품의 그지 또는 그 작가의 경향을 설명하면서 그지 부분과 또는 세부적인 부분과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부분과 사회 국가적인 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개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치? 작가 자체의 그 경향성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단 말이지. 그랬더니 진수가 이제 이 시에게 딱 걸려들어. 무서운 추상이 오고 지나친 일반화. 여기서 말하는 일반화는 결국 무슨 뜻이겠어? 개인을 다 개개별 존재로 보지 않고 그치? 하나의 틀에다 뭐 집어넣어서 다 뭐 해버리려는 일반화 시켜버리려는 그치? 그런 모습이 북한의 모습 아니냐? 약간 유도신문에 걸린 거죠. 이해되나? 그래서 자 진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우리 북한 여자 봐봐. 아니야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포착해야 돼요. 그러면 자 승준아 세부가 무슨 말이야 결국에? 개인. 그치? 그러면 큰 윤곽이 뭐가 되는 건데? 사회 또는 체제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요리 간다. 이해되나? 자, 어쨌든, 마침, 좀 전에, 자, 어떤 그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원더풀! 하고 기쭉 웃으면서 이런 표정을 했다. 자, 외국인 여기자 요거 세모 한번 쳐봐. 지금 분명히, 진수랑 여기자는 되게 지금 첨예한 대립, 지금 남과 북 서로의 체제를 막 비판하고, 그죠? 좀 옹졸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외국인 여기자 책 지나가면서 원더풀리 지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북의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뭐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어쨌든 이제 이 남북 문제를 우리 남북이 풀 수가 없는 건 맞는데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된 건 맞는데 그 외부 요소들, 개입된 요소들이 우리의 상황을 저는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더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 더군다나 밑에는 우리 판문점 지금도 보면은 자, 그래서 잠깐 이야기 끊겼다가 이어지는데 갑자기 막 11개 직거래 안경제비한 누님이 막 건너편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지랄한단 말이지. 지금 뭐 안에 판문점 또 광고가 나가지고 우리 민족은 지금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또 화합과 그지 또 완화를 위해서 그지 표면적으로나마 회람하고 있는 장소에 막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또 이제 비극을 또 이제 높이는 그런 장치들. 그지? 응. 자, 어쨌든, 자, 우리 가달락은 이제 회담장 분위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담장 안의 분위기는 바야흐로 소릿바람의 도산이었다. 뭐였다고? 소리가 막 내리는, 그지? 냉랭한 분위기라는 거야. 그래서, 자, 분위기 묘사인데, 자, 납치한 어부를 당장 송환하라는 것, 그게 이제 뭐 회담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그지 잘 들리진 않고, 그냥 스피커 소리가 귀에 잉잉거리기만 했대. 자, 저 편은 울부짖고, 이 편은 전혀 무관심해 보였죠. 자, 저 편, 이 편 밑줄 한번 그어볼래? 사실 이런 게 이제 문법적인 이제 뭐 특징인데, 우리 이 그저 할 때, 이 여기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거야. 근데 지금 위에 우리가 대화 장면 계속 쭉 읽어왔지만은, 나라는 인물이 없단 말이지. 맞아? 그럼 기본적으로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인데, 여기서는 마치 서술자가 이 회담 장면에, 그치? 또는 회담장에 실제 있는 것처럼 지금 서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준서이 몇 인칭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1인칭이라는 게 아니고 마치 1인칭처럼 이렇게 표현할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회담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전달해 그러면? 거기 그렇지 생생하게 나와야지. 그래서 1인칭 나오는 순간 생생해. 그지? 물론 1인칭은 아니 1인칭처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현장에서 그지?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들려주니까 생생한 효과. 어쨌든 뭐 자 울부짖고 무관심이고 책상도 들이고 시끄럽다고 막 외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도 보면 그지 남측이든 북측이든 우리 그 이제 조건이 안 맞으면 막 서로 막 일어나가지고 내래 회담 못하겠어 하고 나가고 지랄 동안 빨개 새끼들. 남한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일어나가지고 우리 회담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온단 말이야. 비슷한 거야. 예나 지금 똑같아. 60년이 지나 똑같다 이거. 그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바야흐로 또 스프링이 달린 쇠붙이 의자를 한 번 더 들썩이고 헛기침하고 이래서 계속 이제 회담 그 장의 어떤 이제 분위기나 배경들, 그치? 풍경 따위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런 것들의 연속이다. 이런 것들의 연속이다라는 이 표현은 진정한 지금 뭐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니? 그러니까 실제 표면적으로 이 회담이 남북관계 완화라든지 통일을 향한 어떤 이제 이 표면상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대립만이, 그지? 소통 부재만이 유지되고 있는, 연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럼에도 이런 장면들을 보여준 이유는 다시 뭐라고? 보기 마지막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계속되어야 한다. 트라이는 계속해야 된다. 1트, 2트 해서 그치?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3트, 4트, 5트, 6트 쭉 가서 지금 몇 트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남북 몇 차 회담 해가지고 막 해. 계속 하자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중략 다음 장면. 자, 중략 다음 장면의 요 세 줄은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 또 장면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분위기 묘사. 해서, 자, 어쨌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자, 그리고 생철 지붕이 와랑와랑 와라랑 하자. 이거는 이제 뭐 빗소리겠죠, 그죠? 음성상지고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해져. 잘 안 들리는 거지. 자, 마음 위에 보얀 빗물 한 개가 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굵은 빛을 비려졌다. 이것도 묘사네요, 그죠?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이니까. 자, 순간 회담 장소 안에 앉은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면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나기로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앞선 중략 이전 장면에서 저거 할 말만 하고 그저 서로에게 무관심했었거든? 근데 소나기가 내리니까 이 소나기에는 일제히 뭐 한다고? 순간적으로 똑같이 집중을 한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그때 그 표정은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소나기라는 것이 그치? 뒷장을 순간적으로 그치 좀 약간 이완시켜주면서도 이게 지금 이제 그래도 일률적인 표정이란 이런 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동질성, 즉 파업의 어떤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요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맞지? 물론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파업의 가능성이 100% 없다라고 하긴 좀 어렵다는 거지. 조금은 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거
자, 하얀색 밑줄 친 거 한번 볼까? 모두 이렇게들 생각하는가 보았다. 분명히 쌤이 전체적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들을 다 꿰뚫어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모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라든지, 그지? 또는 생각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떤 진술이지? 어떤? 초축적 진술이란 말이야. 이것도 마치 1인칭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1인칭 우리 주인공이니까, 또는 이제 작중 인물이니까 타인의 심리는 모르거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 기묘한 역설. 기묘한 역설 요거 동작해볼까? 그러니까 분명히 대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가 또 확인되고 있다고? 동질성도 느껴진다. 이 기묘한 역설이. 그치? 그래서 어쨌든 늘어선 경비원들이 처마 밑에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 서고 둘레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면서 아싸 뛰기 시작했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 필사적 분위기가 전염되어 모두가 와르르 헤쳐졌는데 순간 진수는 그녀의 우리 그 여기자의 손을 덥석 잡았고 그녀도 화닥닥 놀란 김이나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대. 비가 막 오니까. 그래서 앞에 지프차가 가로섰는데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앉혔다.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군지도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고 진수도 곧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여기자가 상황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야. 엄마야? 하고 이런 표정이 그치 놀란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라 나가려고 했다. 이 말이 즉슨 자기를 요거는 이제 내가 읽어봤을 때 납치한 것으로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얼마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어. 그녀는 온 이 상판의 무섭게 찌그러지면서 사무친 애걸조로 바라봤다니까. 제발 좀 놔주세요. 이런 식의 표정. 자 그랬더니 진수가 에이 안심해. 그 편 차니까. 그래서 말한 그 편은 누구 차? 그래 너희 차 북한 차니까 안심해 라고 하니까 그치 그녀는 그치 이제 암시나 받은 것처럼 활짝 피어나는 듯이 웃었다. 이건 이제 안심인데 사실 요거는 진수가 여기자를 안심시키려는 거였다고 거짓말. 근데 요게 지금 후략된 부분하고 지금 연결도 해줄 건데 후략된 부분에서 여자의 여기자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반동놈의 새끼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지배적인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태도 돌변. 그래도 여기는 지금 뭐야? 제가 소나기 내기 전에 둘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긴 했습니다. 대화는 주고받았잖아. 대화를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장면들 속에서는 그치 이 여기자가 이제 또 남한의 또 이제 체제에 가진 또는 인간에 가진 어떤 불신 이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수능에서는 어쨌든 여자가 요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차에 올라탄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쪽 차인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 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알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가가 실제로 실향민 출신이야. 실향민이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그러다 보니 남북 문제에 좀 관심 많았던 것 같고 남북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이웃을 딱 기억 좀 해주세요. 알겠지? 잠깐만 쉬었다가 주제통합 2강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통합 2강 224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안내하면 내가 항상 어떤 수업하는지 먼저 주중에 알려드리잖아요. 지문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문만큼 한번 읽어와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1문단 할 건데 일단 주제통합 지문 어쨌든 간에 길이를 떠나서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층을 잘 맞춰주면 되고 인문예술 지문이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공자는 그래서 악을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할 때 그 나쁘다 그런 개념으로 읽었다면 정말 고3 아니냐? 무슨 낙자, 무슨 낙자, 즐거울 낙자, 좋은 것 중에서 그냥 악기라고 하는 거야. 음악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바라봤다. 그러니까 인격 완성 그리고 치세라는 게 이거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인격 완성하고 악을 통해서 통치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따라서 육아의 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요.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자, 넘어서라는 표현이 좀 준수해. 포함이야, 미포함이야? 포함은. 그지? 넘어서는 포함이에요. 감각적 즐거움은 물론이고, 뭘 가져야 된다고? 사회적 효용. 사회적 효용이란 효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 감각적 즐거움, 우리가 뭐 즐거움 느끼는 거니까 넘어가고, 사회적 효용과 같은 척이가 뭐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결국 이제 인격 완성과 치세. 이렇게 봐야지. 아니, 그리고 밑에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루다 같은 말 뭐야? 인격 완성. 아니, 바람직한 사회, 뭐야? 시세. 맞아? 즉, 어디? 사회적 효용을 이끌고자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니? 첨이 낮잖아. 항상 내가 인문예술 지문 나오면, 철학 지문 나오면, 첨이 갖고 다르고, 그지? 또는 상대적 개념어들, 서술어들, 포인트로 주라고 했어. 그리고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라는 말. 이 말은 즉슨 뭐야? 감각적 즐거움뿐만 아니고 뭐까지 포함돼야 된다? 사회적 효용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자 2번 문제, 4번 문제 봐봐. 4번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 지금 우리가 세로로 풀 수 있잖아. 기억만 가지고. 그러면 기억만 가지고 딱 봤을 때 지금 어떤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역할, 그지? 인격 완성 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 3, 4번밖에 답이 안 된다고. 그럼 좀 일단 니은 가지고 3, 4번 중에 하나 골라내면 된단 말이지. 이해되니? 자, 어쨌든 간에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모범으로, 기본으로 삼아서 악을 통해 마음수양 같은 말 뭐야? 인격 완성. 그지? 풍속, 순화 같은 말 뭐야? 같은 말 뭐냐고? 얘들아, 왜 그래? 인격 완성, 치세 가야 될 거야. 결국 다 같은 말 하는 거야, 지금 사실. 첫 문제에서 다 얘기했던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이해돼? 어쨌든 지금 가단락에서 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자지. 공자부터 얘기하면은 감각적인 즐거움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효용, 이제 요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인격 수양과 나의 치세,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이 문단 읽으려고 보니까 하지만으로 시작해. 그럼 공자는 지금 악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잖아. 그럼 하지만 나오고 뒤에 묵자는 지금 뭐라? 공자를 비판하니까 요 두 가지 모두를 비판하거나 둘 중 하나를 비판하거나 그지? 또 이런 자세가 태도 같은 것들을 비판하거나 그런 또 이제 센스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묵자라는 인간 딱 나오니까 자, 악을 반대했다. 왜 반대했냐? 이유가 궁금하다고.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 위에서 같은 말 뭐야? 어떤 6글자 뭐 있어 위에 1문단에. 그렇지. 너무 여기만 집착했다. 이해돼?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 두 가지 다 돼야 되는데 너무 감각적인 즐거움만 지금 관심을 기울인 것 아니냐. 이로 인해 너무 뭐야? 공연만 하는 것 아니냐. 이제 너무 놀자판인 거야. 그가 악을 반대하는 그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결국에는 법도 못 지키고 이익이 안 맞기 때문이야. 왜? 공연 맨날 하고 오락적으로 즐기기만 하니까 법도에 안 맞고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자, 그리고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 사람의 막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자, 이 악이라고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악. 그러니까 우리 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그러면은 공자는 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했다. OX. X인 거야. 정나라 악은 비판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요. 선율도 악이라고 해줘야지. 알겠지? 어쨌든 간에 이런 공자가 비판한 그런 악보다 당대 육아의 악이 훨씬 더 뭐야? 사회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 이유는 법도에 안 맞고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제 또 좀 더 올라가면 왜 그렇다고? 천억반 노니까 맨날 공연하고 그치? 오락적인 것에 빠지니까. 이해돼?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을 동원해서 행해지는 육아야. 겉으로는 얘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감각을 만족시킨 데 그친다. 이 말인 적은 뭐라고? 감각적 즐거움에 그친다는 거야. 사회적 효용은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첨의를 맞춰줘야 된다고. 인문예술 철학 지문에서 어려움 겪는다? 이걸 못하니까 어렵다고. 계속 생각해라. 그리고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해서 그들의 재물을 줄여들거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간단하게 표현하면 노동하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뭐에 맞지 않아? 뭐에 맞지 않다고?
이익이 안 맞다. 농사지에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술 처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지랄병 하니까 생산량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낮아져야지. 그지? 농사지을 시간에 맨날 춤추고 노래 부르니까. 그래서 이익이 안 된다. 재물이 줄어들면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악에 대해서 그치? 자, 결국 오락에 불과했고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며 반대하는 비악론을 전개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어디에 대해서 반박했다고? 요 우리 그제 감정적 즐거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묵자라는 양반이 네가 말한 사유교훈은 없고 감정적 즐거움만 있지 않느냐. 너무 오락적이고 그지? 너무 공연만 그지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은 법도에 안 맞고 이익에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공자 네가 깠던 적나라 음악보다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나는 악에 반대해. 라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이 또 뭐로 시작하면 순자로부터 시작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악에 대해서 그치? 공자, 묵자, 그리고 순자로 이어지는 중국 철학자의 센스.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건가 보다. 자, 그래서 순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순자는 악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묵자 주장을 반박했다. 이거. 다시 좀 또 묵자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적의 적은 친구라고 공자와 순자는 어느 정도 흡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반대의 반대니까. 그리고 그는 공자의 악론을 얘는 아예 그냥 같은 걸로 봐야 이제 계승해서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적 함양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갖고 인간의 도덕적 함양에 기여 같은 말 뭘까 위에? 인격 함양, 인격 수양. 맞아. 너무 딱딱딱 층이 맞춰져야 돼. 따라서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해. 그러면은 사회 혼란을 뭐 한다고? 방지해. 사회 혼란의 방지 같은 말 뭔데 이게? 안정되는 거 아니야? 바꿔 얘기하면 무슨 사회? 이상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악이라는 것을 뭐해? 그래, 교육 및 교화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다시 악으로서 사람들 뭐 한다고? 순화시켜.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이상사회가 된다. 결국 두 가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공자가 말했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것은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악의 유용함에 주목하는데 유용함 같은 말 뭐야? 유용함 같은 말 뭐야? 사회적 효용. 맞아? 자꾸 이런 생각 해줘야 돼. 더 나아가 악이 우주에 반영되니까 뭐 음악이나 그림이나 그런 이런 것들에는 우주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우주에 또 속한 인간들에게는 그런 악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까지 또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자, 하지만 역시 또 공자를 계승했기 때문에 다 좋은 악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그는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즉 교육과 교화의 수단으로서의 악은 종악이지만 어지럽히는 도각거리 적나라 음악 같은 것들. 맞니? 그러므로 자,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세모, 역세모로 우리가 구분하면은 자, 근데 너희들 읽으면서 밑줄 쳐도 되지만 읽고 나서 밑줄 쳐도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는 도덕 기준으로 악을 구분해서 내용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서 사람 이롭게 하는 거 덕음. 그치? 적나라 음악처럼 아까 우리 공자도 이제 뭐 했다고 부정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자 계승했으니까 적나라 음악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치는 음악은 이금. 또 당연히 자, 덕음은 서술을 봐 장려하고 이금은 멀리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때 악이라는 것은 교육과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악이라는 것은 무슨 악이야? 덕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를 통해 어쨌든 간에 이상사회 또는 자 이상정치인 왕도정치 실현을 그치? 그 목적으로 그죠? 또는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면 자 이렇게 가지문을 읽어놓고 문제 풀면 된다고. 그래서 1번 문제 전개방식 묻는 문제거든. 그치?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악의 종류를 분류했다. 이건 어때? 이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맞아요. 뭐였습니까? 순자에서 구분했거든. 그치?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그치? 덕음과 이금 구분했어. 1번 됩니다. 되니? 다음
2번에 악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면 이를 극복할 방안 PS 구조 아닙니다. 맞지? 다음에 3번에 가는 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나열한 뒤까지는 좋은데 필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2번 안 돼, 3번 안 되지? 이제 4번에 악의 효용을 긍정하는 인물과 부정하는 인물이 중요한 대비. 그렇지, 효용. 공자, 순자. 그치? 부정, 묵자. 4번 되겠고. 5번에 가는 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들어서 악의 쓸모를, 사례는 뭐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얘기한단 말이야. 실제로 일어난 일.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냥 이건 이론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라고. 주장일 뿐이라고. 그럼 몇 번 남아? 1번과 4번밖에 안 남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1번, 4번 중에 또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해. 자, 2번 문제 봐봐. 1번 선 있지. 묵자는 당대 악을 상황의 법도에 맞지 않다고 했고, 맞지? 2번에 순자는 악이 우주의 반영체니까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4번에 순자는 풍속을 개량하는데 악이 긍정적 기능한다. 풍속 개량 결국 뭐야? 순화. 맞니? 그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종과 세조, 태종, 세조 이 얘기는 나를 통해서 풀어야 되겠네. 그럼 정답은 이제 몇 번에 나오는 거야? 3, 4, 5번 중에 나오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그래서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가달락에는 뭐까지 나왔노? 뭐까지 나왔어? C까지 나왔네, 그치? 1, 2, 3번 괄호판 쳐봐봐. 1번에 A는 공자가 마음을 다스리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긴 악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 앞에 우리 그 A 악 보면은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번 모범으로 삼았으니까 이거는 좋은 긍정적인 악으로 생각했겠죠. 2번에 B는 공자가 인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악 적나라 음악이니까. 맞지? 이것은 부정한 음악 맞고. 3번에 C는 우리 지금 무슨은 덕음이에요. 덕음. 맞지? 그러니까 순자가 뭐한 거?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음악. 그치? 이라고 보. 내용이 맞네요. 1, 2, 3번 답이 맞아. 그럼 또 이제 나 읽고 4, 5번 중에 하나 건드리면 되고 4번도 아까 3, 4번 중에 하나 나오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1번, 5번 문제인데 1번부터 5번 선택지까지 지금 하나 풀 수 있는 게 있어. 5번 선택지. 그치? 묵자 얘기가 나오거든. 묵자. 5번에. 그래서 묵자는 성인들을 추모하고 심성을 바르게 하려는 목적에 사용되는 문묘제례약이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묵자는 악이라는 게 뭐라고? 결국에는 뭐야? 겉으로는 예를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각적 즐거움밖에 구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5번 하나 딱 맞는 거야. 이거는 문제 잘못 냈죠. 왜? 나 가지고 다 풀린다고. 원래 우리 그 평가원 지문 풀면은 주제통합 주면 어떻게 풀려야 돼? 그 외국인 문제 빼고 2개, 3개로 풀려야 돼. 2문제, 3문제. 그지? 근데 요 지문은 나 가지고 다 풀리는 지문이라서 되게 잘못 낸 문제. 원래는 가 가지고 한 2, 3개, 나 가지고 한 2, 3개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너무 한 지문에 몰빵되면 안 되거든, 여기. 알겠지? 하지만 여러분 연습할 때 항상 가 지문 읽고 끊고 나서 문제 풀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나 지문 한번 읽어볼게. 자, 나 지문은 지금 보니까 뚝배기가 뭐로 시작해? 태조로 시작해. 그러면 가 지문이 이 고대 우리 중국의 철학자들의 이 악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나 지문은 지금 시작이 태조 이성계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조선의 임금들이 그치 바라본 악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태조는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해. 조선 세운 사람이니까 육아의 악론, 육아의 악론이니까 지금 누구 떠올려야 돼? 뚝배기 속에 공자 떠올려야지. 맞지? 자, 그래서 공자가 말했던 그 악에서 바라보는 그 악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 가와 나가 화제는 갖고 주제가 다르다고 합니다만 완전히 별개의 글은 아니야. 가의 내용이 나에도 가끔 이렇게 언급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태조 등장하는데 태조는 이 악이라는 일단 공자의 악에서 그치 그 기준을 두고 그치 이것을 궁중의 의례에 사용을 하려고 했대. 아니, 자,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 여러분 아마 악장은 어디서 공부했어? 우리 1학년 때, 중세국어 할 때, 용비어 첨가. 그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악장이라고 해서, 건국의 정당성, 내지는 이제 조선 이 문화제도, 또는 문물,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어쨌든 악장을 만들어서, 건국의 당위성,
뭐 건국이 어쨌든 이제 이 악이라는 것을 궁중의례하고 그치 그 목적으로 건국과 관련해서 그치 연결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태종도라고 돼 있어. 자 태종도니까 이 올소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태조랑 태종을 지금 묶어줘야 된단 말이지. 올소 또한이니까. 그럼 육아의 악은 공자가 결국 이런 악을 통해서 뭘 추구하고자 했냐면은 결국 위에 나와 있듯이 육아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 정치가 떠올라야 된단 말이지. 아니나 다를까 왕도 정치가 나온단 말이야. 육아의 악론을 왕도 정치로 읽은 친구라면은 요 지문을 그치 요 금방 읽었던 요 부분이 그러니까 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당연한 거지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태조랑 뭐가 같길래 왕 도라고 붙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약간 아메바처럼 읽었으면 의문을 못 가지 그지? 아메바처럼 살지 맙시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는 예와 악을 정비하는 기분 의례 상정소를 설치하고 궁중 의례를 관장하는 예조 관료로 예악에 밝은 사람을 뽑았다. 그러니까 전문가 뽑았다. 그래서 기악노래 춤을 모두 활용해서 주요 궁중 의례를 또 치렀고 이처럼 태조와 태종은 모두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태종 이방원이 태종이 다섯째 아들이잖아, 그렇지? 어쨌든 아버지 따라가지고 자 일단 뭐 여러 기구를 설치하고 관장하고, 그렇지? 어쨌든 자 궁중 의례 사용했고 이를 통해서 어쨌든 왕도 정치.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면은 자 이처럼 자 그러니까 왕도 정치 실현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이 궁중 의례에 뭘 썼냐면 자 뒷페이지가 나올 건데 자 중국에서 궁중 의례에 사용하던 아악이라는 걸 사용을 했대. 아악.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우리 조선만의 음악이 아직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지 중국의 음악을 좀 이제 본떠가지고 또는 본받아가지고 아악이라는 걸 우리 궁중에다가 그치 적용을 했는데 자 그다음 3단락 보면은 2단락 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 나와. 그럼 이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것도 지금 이제 자 태종 그리고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잖아. 그치? 할배하고 아버지 나왔으니까 이제 세종 나오는 거지. 자 세종은 이런 아버지와 할배가 이제 사용했던 아악을 정비를 했대. 그래서 신제아악. 그러니까 신제아악의 제는 여러분 뭘 읽어도 상관없어. 근데 뭐를 읽어야 돼? 신은 읽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 할배가 쓰던 아악을 새롭게 그지 개편했다 이거야. 신아악을 만들었고 하지만 근데 여기서 안 그쳤다고. 자 신제아악은 그치? 자 중국이고 우리만의 그치?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려고 했다 이거야. 요게 핵심이겠지. 그는 아악의 법도가 중국에서 또한 확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아악을 무비판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앙하는 그런 자들을 비판했다. 그리고 제사의 대상의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을 그래서 말하는 선조는 자기 아버지 또는 할배 그 이전의 육조를 얘기하는 것 같아. 목조, 입조, 도조, 관조를 지랄하는데 몰라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모시고자 하는 제사 대상의 사람들은 중국의 음악을 듣지 않았고 민간에서 사용되는 악인 향악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 궁중에서 우리가 제사 의식을 치를 때 그치 사용하는 음악에도 향악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의 음악을 재정비한 건 물론이고 향악이라는 민간 음악을 그치 그 사용에 확대까지 이렇게 세종도 추구를 했다는 거야. 그 이유는 그래 선조들이 그걸 많이 들었으니까 너희 그렇잖아. 그래서 제사 음식에 선조가 또는 할배가 좋아하는 음식 올린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향 대신에 담배 꼽기다고 그런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이는 외래악의 무분별한 수용 외래악 어떻게 읽을래? 악이라고 읽어야지. 그치? 그래서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 획일화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화주의 매몰되면 안 된다. 그치? 그리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는 의지. 그치? 자, 그래서 그는 자주적인 악이, 즉 자주적인 향악을 얘기하는 거겠지? 악보다 비교네요. 자,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력이 더 크다 이 말이야. 왜? 그래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 그치? 중국보다는 우리 민간에서 실제로 불리는 그 노래가 실제 그치 인심과 풍속에 더 영향 크게 주지 않겠느냐.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이고 이런 악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이양만 어쨌든 세종도 왕도 정치, 기승전 왕도 정치, 그렇지? 자 어쨌든 향악.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조선풍의 신악을 창제했는데 향악의 사용 늘린 건 물론이고 향악의 성격을 띤 신악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치? 자 그리고 이때 신악이랑 자기가 지금 정리한 신제아악과는 완전히 다른 친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중국풍과는 완전히 지금 거리가 있네.
이해되나? 응. 자, 그러면서 어쨌든 신학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주체 계속 나오잖아. 주체. 그다음 또 어딨노? 자주 어디 있었지? 자주 없었나? 자주 읽었던 것 같은데. 자주 어딨노? 자주 못 봤나? 아직 안 나왔나? 자, 어쨌든 간에 본 것 같은데. 밑에 있어? 자, 그래서 의뢰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또 역전됐다. 그럼 의뢰와 악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이거 별감 써볼래? 내가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준서야, KT랑 키움 경기가 역전됐다 하면은 일단 누가 앞서고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뭐가 누구를 앞서고 누가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를 알 거 아니야. 그럼 역전이라는 말만 딱 들었을 때 되게 어떻다고 머릿속에 추상적이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애당초 어떤 관계였고 그래서 어떤 관계로 뒤집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된다고. 이 정도는 상식 아니야? 그치? 이 정도는 논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고3 정도면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서 얘기하는 세종 이전에는 의뢰에 맞춰서 악을 사용했다고. 그럼 의뢰가 결국 기준이었던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안 봐도 안다. 세종 이후에는 뭐야? 악에 맞춰서 의뢰 절차를 재조정했다. 뭐 이런 식이었던 역전이 일어났겠지. 이해되나? 그래서 다음 보니까 세종 때 신학을 사용을 이제 천명을 했고 밝혔고, 자 의뢰 절차를 신학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가야지. 악에 따라 절차를 결정. 이해되나? 그래서 자 어쨌든 이런 관계가 역전됐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절차와 악을 종식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대. 시간 좀 많이 걸렸나 봐. 그래서 실제로 세종 시대에는 신학을 의뢰에 적용하지는 못했다. 맞아? 그럼 이제 다음 달라겠어. 뭐 얘기 나오겠노? 그래, 적용한 거 나와야지. 근데 세종 아들 누군데? 문종 말고 관상가 양반 누구? 우리 수양대고 세조 나와야지. 세조. 그죠?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역전. 자 그리고 이제 세조는 결국 자주적인 악을 통해, 그래서 자주 아까 위에 내가 너무 빨리 말해버렸네. 그래서 아까 그 세종제 그 단락에서 계속 얘기했던 주체적인 악이 우리 신학이었다. 맞지? 신학을 통해 왕조 정치를 실현하고 했던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는 악의 이 요체, 본질은 인심을 선량하게 하고 풍속을 개량. 인심을 선량하고 풍속 개량, 이게 사회적 효용이잖아 결국에. 이것도 결국 뭐로 비결되겠어 이 양반도. 또 왕조 정치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는 궁중의뢰에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궁중의뢰를 관장하는 관세 관리를 임명할 때로 음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이제 역시 또 전문가 뽑았고. 그 다음에 악이 다른 악과 구별된 특별한 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악이라고 해서 아까 세종도 너무 악만을 칭송하는 사람들 비판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악도 사실은 별다른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음악일 뿐이야. 그래서 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관장하는 관청을 통합해버렸다.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종 신에게 제사 지내는 원구제에 신학을 사용했다. 자 천도제 같은 거 지금 신학을 사용했다 이거지. 자 이는 원래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는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을 깬 것인데, 그럼 여기서 이 말 내재는 의미. 천도제 같은 거 지낼 때는 그럼 무슨 악을 썼다는 말인데 이 말이 됐어요. 그렇지. 천도제 같은 거 지낼 때는 악을 썼다는 말이 이게 전제되었던 거야. 그치? 원래는 악을 썼는데 신악을 썼다라는 게, 그치? 전통 뒤집은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전제된 표현들 너를 한번 생각해달라고. 어쨌든 간에 그는 제사를 마치는 선왕의 뜻, 선왕은 바로 이제 세종 얘기하는 거고, 그치? 자,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결국 이제 뭐가? 악에 맞춰서, 그치? 제례였나? 뭐였노? 의뢰의 절차가 이렇게 맞춰진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경향은 후대로 확대돼서 향악, 그치? 이것은 향악, 신학, 향악 같은 층으로 읽어주셔도 좋고, 어쨌든 이처럼 악을 바탕으로 태조부터 해서 세조 때까지 다 악을 뭐해? 왕도 정치였던 실현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점, 이거는 공통점이거든요. 이해되나?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 1번 문제, 아까 우리 1번과 4번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1번 선택지에 나는 다른 나라와의 대비를 통해 우리나라 악이 가진 장단점, 다른 나라와의 대비 가진 조화, 맞지? 그런데 장단점 맞아? 장단점 안 되지. 우리 신학에 대해서, 향학에 대해서 그냥 얘기만 하고 단점은 없잖아. 그럼 정답 자연스럽게 몇 번이야? 4번이죠. 통시적 밑줄. 4번 선택지 통시적이 뭐야? 시간의 흐름. 쌤, 왜 시간의 흐름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게 지금 뭐야? 도선 왕의 그치? 계보잖아요. 그 왕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의 경과를 전제하는 거니까. 맞지?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고. 2번에 3번. 세종 이전이야. 이거 시기 나눌 때 조심하시라고. 세종 이전에는 의례에서 악을 기준으로 의례 절차 악을 기준으로 의례로 바뀐 것은 이거 언제? 세종 이후잖아. 그치? 이전이 아니라고요. 정답 3번입니다. 되니? 자,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4번의 D는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악이다라고 해서 이 D가 나와 있듯이 여기 악장, 그렇지? 건국의 정당성 맞습니까? 정치적인 목적. 그 다음에 정답 남은 게 몇 번이야? 5번이지. 자, 이거 지금 뭐라고? 이 뭐라고 돼 있어? 신제아악. 중국 음악을 재정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외래악을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회귀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다? 요건 뭐야? 신학이잖아. 신제아악은 신학과 형식적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고. 정답 5번이죠. 이제 다음에 4번 문제 봐. 니은 결국 아버지의 뭐를 이뤘다? 뜻을 이뤘다. 이 말인즉슨 악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그치? 결국 최종 비결은 어디야? 왕도 정치로 비결돼야 되잖아. 3번 4번 중에 준사에 뭐 찍을래?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보자마자. 정답 몇 번이야? 뭐? 3번. 왜 3번이야? 4번 봐봐. 악을 더 널리 사용, 악을 더 널리 진짜 세종대왕 관뚜껑 열고 나온다. 여주에서 관뚜껑 열고 나온다고. 처음에 사했지. 진짜로. 내 지금 눈알 막 실핏줄 터진 거 안 보이나? 선생님 좀 시력기가 막 신경 쓰려. 4는 안 읽었어요. 3번. 오케이? 또 흥분해. 넘어가. 이거는 풀이도 안 한다. 자, 그리고 5번.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얘들아. 그 5번 문제 같은 거. 인문예술 철학지문 보기 읽지 말라고 했었어요. 아까도 우리 보기 없이 5번 바로 맞췄잖아. 그 앞에 있는 세종, 그죠? 중국, 뭐 조선, 이거 앞에 있는 시험에만 맞춰서 뒤에 있는 내용하고 맞는지만 보면 된다고. 세종 나왔으니까, 제 문묘 재래에 그저 어쨌든 향악이 사용됐다 이거야. 그치?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났대. 오케이, 좋아. 근데 의례에서 점차 중화주의가 강조됐다라는 것은 결국 악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재래악의 향악을 더 많이 썼다는 건 신학을 더 많이 썼다는 건데 어떻게 중화주의가 강조되냐 이거야.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지. 이거 뭐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 주제통합지문요 한 10분 안팎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제통합 2강 했고 다음 우리 내일이죠. 내일은 현대소설 6강 플러스 주제통합 4강 이렇게 수업하겠습니다. 오케이? 쌤이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제발 지문이라도 한번 먼저 읽어와 달라.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강 오늘 받아간 친구는 월요일, 화요일 중에 모의고사 한번 치시고 쌤한테 OMR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생했어. 월요일까지 바쁜데? 왔어 씨 바쁘나 씨. 모의고사 치기 싫어. 아유, 가라. 좀 바쁜데.